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과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지금 한국의 시민혁명 매뉴얼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촛불식 시스템을 연구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민주주의의 새 표준은 한국이라 선언하고 업그레이드된 민주주의 K모델이라 못 박으며 미국 시스템의 개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웃고 깔보던 중국 엘리트들마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거대한 파도,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옮겨붙은 변화의 불씨. 세계 민주주의의 지도를 뒤집은 한국 시민의 힘,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동무비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하버드 도서관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미국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의 디자인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바로 2017년 광화문에서 봤던 그 촛불 시위 피켓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기사 제목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시위가 한국을 배운다, 촛불혁명이 워싱턴에 상륙하다. 이게 진짜라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우리나라 시위 방식을 따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제 하버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유학생이었던 제가 갑자기 모든 교수와 학생들의 관심을 받게 됐거든요. 저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평소엔 조용히 공부만 하던 제가 이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아침 기숙사에서 나와 캠퍼스를 걷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이 여기 있다면서요? 정말 2017년의 시위에 참가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로버트 해리슨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첫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 수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죠.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핸즈오프 시위를 보셨나요? 이 시위의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촛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시위 중간중간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 줄을 정렬하고 심지어 응급 환자를 위한 길까지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7년 광화문 광장의 모습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디모크라시 투게더 피스풀 체인지. 그들이 부르는 구호도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외쳤던 민주주의 함께 평화로운 변화의 영어 버전이었어요. 학생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더 놀라웠어요. 시위 현장에 설치된 화장실, 쓰레기통, 의료진 텐트의 배치가 2017년 광화문 광장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들은 2017년 한국의 촛불 시위를 철저히 연구해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교실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미국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미국 시위대가 한국을 따라한 건가요? 제니퍼가 질문했어요. 따라했다는 표현보다는 배웠다는 게 정확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더니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어주셨어요. 미국 시위조직위원회는 2017년 한국 촛불 시위의 영상을 수백 시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질서 유지와 평화적 시위 진행 방식을 집중 연구했다고 해요. 그때 중국에서 온 장웨이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굳이 한국을 따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긴장이 됐죠.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질입니다. 한국은 1700만 명이 평화롭게 모여서 대통령을 교체했어요.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이요.
교수님이 다음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동시에 벌어진 시위에서 미국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유지팀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팔에 찬 완장에는 피스키퍼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했던 그 자발적 질서 유지와 똑같았습니다. 이 영상은 어젯밤에 찍힌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더욱 놀라웠어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시위에는 3만 명이 참가했는데 시위 후에 공원이 시위 전보다 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학생이 여기 있으니까 직접 물어봅시다.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2017년 시위에 참가하셨나요? 네, 참가했습니다. 어떤 기억이 가장 강렬했나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위 참가자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를 줍고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번은 시위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모여있던 광장에서 순식간에 길이 터졌어요.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또 다른 기억은 시위가 끝나면 항상 광장이 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웠거든요. 제니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장웨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 앉았어요. 장웨이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한국은 항상 시끄러운 나라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데모하고 촛불 들고 모여서 노래 부르고. 저는 조금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중국에서 보면 좀 순진해 보여요. 장웨이,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6개월 만에 대통령을 바꿨잖아요. 폭력 없이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식의 문제죠. 시민의식이요?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때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대화를 들으셨나 봐요. 잠깐 학생들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교수님이 우리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어젯밤 워싱턴에서 찍힌 겁니다. 화면 속에는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중 일부가 한국어로 된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평화로운 변화, 한국에서 배우다. 더 놀라운 건 시위 참가자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한국의 촛불 시위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해요. 인터뷰를 한 건 60대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2017년 영상들을 다 찾아봤어요. 이어서 나온 인터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제 딸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촛불 시위 영상을 보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멋있다고요. 장웨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있어요. 장웨이 학생. 교수님의 답변에 저도 놀랐어요. 존경이라는 말까지 쓰시다니. 여러분이 아시는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웨이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요? 장웨이 학생,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보세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2017년 한국 촛불 시위 참가자는 총 1,700만 명이었어요.
22주 동안 매주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죠. 그런데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시위 기간 중 서울의 범죄율이 평소보다 낮았어요. 이 말에 저도 새삼 놀랐어요. 그런 통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위로 인한 상점 피해나 교통마비도 최소화됐어요. 장외이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걸 왜 중국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했거든요. 제목이 한국 민주주의, 미국이 배운다였어요. 저는 급하게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지금 CNN 보세요. 1시간 후 교수님이 답장을 주셨어요. 놀랍군요. 내일 수업 시간에 이걸로 토론해 봅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는데 다른 층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온 학생이죠? 네, 맞는데요. 와, 진짜 2017년 시위에 참가했어요? 순간 식당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학생들도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참가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학생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한 일이요?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도 그런 시민의식이 있을까요? 갑자기 무거운 질문이 나왔어요. 물론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폭력이 자주 일어나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거든요. 다음 날 수업 시간이 되자 교실이 가득 찼어요. 평소보다 학생이 2배는 많았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까지 소문을 듣고 온 모양이었죠. 교수님이 CNN 방송 내용을 요약해 주셨어요. 워싱턴 포스트, NPR, CNN이 모두 한국의 촛불 시위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화면에 나온 건 서울대 정치학과 김민준 교수님이 화상으로 CNN에 출연한 장면이었어요. 한국의 시위 문화는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표현이에요. CNN 앵커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미국 시위와 한국 시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국 시위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자 CNN 앵커가 다시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위 참가자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고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해요.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CNN에서 실시간으로 미국 각지의 시위 현장을 중계했는데 시카고 시위 현장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2017년 광화문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서 미국인들이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려주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중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인터뷰를 듣던 교실의 미국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장웨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시민의 의지를 평화롭게 표현하는 것이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시위에는 5만 명이 참가했는데 한국식 방법을 도입한 후 폭력 사건이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네, 시위조직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특히 자발적 질서유지팀을 만든 것이 큰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 유럽,
한국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기숙사에서 뉴스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수업에 갔는데 캠퍼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미쳤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거야. 주식시장 봤어? 폭락이야.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다음 날 하버드 캠퍼스는 난리가 났어요. 경제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니라 경제 자살이에요. 마이클 썸머스 교수님이 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30%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상황은 심각했어요. 다우지수가 200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유럽연합이 즉시 보복 관세를 발표했거든요.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국제경제학과 미란다 에반스 교수님이 급하게 수업을 소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셨나요? 화면에 나온 건 한국의 경제학자 2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맞서 유럽, 일본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성명서를 읽는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박진우 교수였어요. 경제는 협력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어요. 성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우리는 유럽연합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란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국가의 대응입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미 독일, 프랑스 정부와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무역 체계를 논의하고 있어요. 장회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 정말 빠르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교수님이 다음 뉴스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대신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동시에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5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유럽과 인도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독일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양국은 디지털 기술과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대폭 확대됩니다. 관세 철폐 품목이 기존 70%에서 95%로 늘어났어요. 한국이 진짜 대단하네. 장회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저도 놀라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수님이 최신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미국 수출이 15% 감소했고 물가는 8% 상승했습니다.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자 미국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이에요. 아버지 회사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위가 더 격해지는 거겠네요. 실제로 그 주말 워싱턴에서 1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위 방식이었어요. 완전히 한국 방식이네요. TV를 보던 장회의가 말했어요. 화면 속 시위대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미국 내 시위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였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전국 각지에서 시위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애틀에서 5만 명 집회, 시카고에서 교통마비,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과 시위대 대치.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위 양상이 지역마다 달랐다는 거였어요. 로버트 교수님이 특별 강의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2017년 한국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교수님이 보여준 비교표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시민 행동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미국 상황은 달랐어요.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능하지만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원 구성을 보면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이거든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학생인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압력으로 정책 변화는 가능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경우 시위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시민들이 직접 정책 아젠다를 만들었어요. 경제 민주화, 사회 안전망 확충, 부패 척결 등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했죠. 장외의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시스템이 더 우수한 건가요? 우수하다기보다는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예요. 시민의 뜻이 제도에 빠르게 반영되거든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한국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만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3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 만에 헌재 결정이 났죠.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2년은 걸렸을 겁니다. 특검 임명부터 시작해서 상원 청문회, 탄핵 절차까지 모든 게 정치적으로 복잡하거든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2017년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돌아보니 한국에서 온 박사과정 이수진 선배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위 끝나고 쓰레기까지 다 치웠어요. 미국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100만 명이 모여서 폭력이 없었다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시위 중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시위대가 길을 터주어서 구급차를 보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시위 참가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나라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이수진 선배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령대별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대는 질서 유지를, 30, 40대는 조직 관리를, 50대 이상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었네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특색이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시위 후에 횟집에서 회를 나눠 먹고 대구에서는 찜갈비를 함께 먹으면서 소통했죠.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시위도 하고 먹거리도 함께 나누고. 정말 한국적이네요. 며칠 후 장외의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우리는 캠퍼스 근처 카페에 갔어요. 장외의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한국을 좀 우습게 봤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을 작고 시끄러운 나라라고 배웠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나 하는 나라라고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도 자주 바뀌고 사소한 일에도 시위하고. 장외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장외의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제가 웨이보에 한국 시위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5,000개 넘게 달렸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언제쯤 우리도 자유롭게 시위할 수 있을까? 한국 드라마만 좋아했는데 한국 민주주의도 배우고 싶어. 장외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거든요.
장웨이가 댓글을 더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2017년 촛불 시위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VPN을 써서 유튜브로 보는 거죠. 이런 반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뭐였어요? 한 대학생이 쓴 건데 한국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 같다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장웨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이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변화를 믿었다는 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개선해 나간 거죠. 장웨이가 더 깊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신중하게 답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이죠. 한국도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한국은 얼마나 걸렸나요? 1987년 민주화부터 계산하면 3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이 있었죠. 그럼 중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뜻인가요? 희망은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것처럼요. 수업 후 장웨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왜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그의 말에 저도 새삼 놀랐어요.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장웨이, 사실 저도 외국에 와서야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롭게 시위하고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것들 말이에요.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한국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시위는 계속됐지만 제도적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트럼프는 더욱 강경한 정책을 발표했죠. 중국과 한국에 대한 관세를 75%로 올리겠다. 뉴스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버드 교수진들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어요. 주제는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거든요. 로버트 교수님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2017년 3월부터 시위가 시작돼서 같은 해 5월에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총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 다음 미국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국은 탄핵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원 과반수로 소추하고 상원 3분의 2로 결정해야 해요. 현재 정치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헌법학 전문가인 다니엘 크랜스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제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독립기구가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이 말에 교수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미국도 헌법재판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시스템의 한계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정치학과 수잔 로드리게스 교수님이 발언했어요. 한국의 경우 국민의 뜻이 제도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예요. 우리는 건국 당시 만든 시스템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를 하잖아요. 한국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요. 또 다른 교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임기도 달라요. 한국은 5년 단임제라서 재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정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들 말씀이 맞아요. 돌아보니 68세의 한국인 방문학자 정태수 선생님이었어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서 말씀드리는데 2017년은 정말 특별했어요. 정태수 선생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바꾼 게 아니라 나라를 바꿨어요. 시민의식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시위 참가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졌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폭력도 없었고 질서도 지켜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1980년대 시위에도 참가했거든요. 그때와 2017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태수 선생님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1980년대는 저항의 시위였어요. 기존 체제에 맞서는 거였죠. 하지만 2017년은 건설의 시위였어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였거든요. 교수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1980년대는 타도가 목표였어요. 독재를 타도하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2017년은 건설이 목표였어요. 더 투명한 정부를 만들자,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였죠. 미국도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예요. 다만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해요. 정태수 선생님이 미국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미국은 양당제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적대시하면서 국민의 뜻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정당 정치가 있지만 시민사회가 강해요. 정당을 견제하는 시민의 힘이 있거든요.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 관심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장외일을 만났어요. 오늘 토론회 어떻게 들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정태수 선생님 말씀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건설의 시위라는 표현이요. 저도 그런 시위에 참가해보고 싶어요. 장외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학기 마지막 수업 날이 왔어요. 교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다른 과 학생들, 심지어 타 대학 학생들도 있었죠.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번 학기 우리는 한국의 촛불 시위를 통해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개월간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 사진들이 나왔어요. 놀라운 건 대부분이 한국식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심지어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촛불 시위를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라는 점입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미국 학생 마이클이 질문했어요. 지난주 프랑스에서 열린 시위를 보면 참가자들이 시위 후 거리를 청소했어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일이죠. 더 놀라운 사실들이 이어졌어요. 독일에서는 한국의 시위 매뉴얼을 번역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제목이 평화로운 변화를 위한 시민 가이드래요. 일본에서도 한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장외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중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교실이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장외희를 바라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가장 변화한 학생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장외희 학생, 변화는 언제나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도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꽃을 피웠어요. 3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럼 언젠가는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거죠. 당신처럼 말이에요. 장외희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하버드에서 한국학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과정이에요. 교실이 박수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비교 연구라는 과목도 개설됩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거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학생들이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시위 현장에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시카가 제게 보여준 소책자가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촛불에서 배운다, 평화로운 변화의 힘. 표지에는 촛불을 든 손과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내용도 정말 알차게 구성했어요. 소책자를 펼쳐보니 2017년 촛불 시위의 주요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비폭력의 원칙, 자발적 참여, 상호 존중과 배려, 건설적 대안 제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됐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칠 후 CNN에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제목이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 평화 시위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하버드의 로버트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교수님,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결국 시민의식의 힘이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해요. 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핵심 원리는 같아요. 평화, 질서, 상호 존중, 그리고 건설적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은 보편적 가치죠. 방송 마지막에 나온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장웨이가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언젠가 제 고향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 분들 정말 존경해요. 세계에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화면이 바뀌더니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식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도쿄에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촛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2017년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경험했던 촛불 시위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거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진 걸 직접 목격했어요. 처음엔 작고 시끄러운 나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장웨이 같은 중국 학생이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민주주의는 전파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도 미국 곳곳에서 한국식 평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촛불 하나하나가 우리가 광화문에서 밝혔던 그 희망의 불빛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시민들의 성숙함이었어요. 폭력 없는 시위, 자발적인 질서 유지, 시위 후 청소까지. 이런 것들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버드에서 만난 교수들과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때문이었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으셨나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동시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도 더 확실해졌고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17년 촛불 시위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경험담도 궁금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현지에서 느끼신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너무 궁금해요. 또 혹시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도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한국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면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버드에서 목격한 놀라운 변화의 현장,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식 민주주의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무비였습니다.